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 이수는 또 어떤 의미에서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얘기들을 그냥 캐주얼하게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기 제목에 Free People's Creativ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8 Ventures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든 생각을 실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3D 프린터가 있죠. 지금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데 자기가 뭔가를 컴퓨터로 그려낼 수 있으면 3차원을 기계가 찍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 굉장히 일반하게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값비싼 프린터들만 판매가 됐었는데 특허권 때문에요. 2009년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아주 저가에, 사양은 그렇게 저사양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원한다면 3D 프린터를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저희 18 벤처스에서는 저희가 3D 프린터를 만듭니다. 제작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3D 프린터가 저희가 만든 프린터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게 저희 프린터인데요. 3D 프린터 하면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또 저희가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한 게 쉐이프 엔진이라는 3D 프린터 공유 플랫폼입니다. 예, 아마 우리 이수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비즈니스들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쉐이프 엔진은 여러분 많이 에어비앤비라고 많이 아세요? 에어비앤비 자신의 집을 숙소로 내놓는 그런 플랫폼이죠. 근데 저희 쉐이프 엔진은 3D 프린터의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프린터를 이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프린터가 없는 사람도 내 주위에 어떤 프린터가 있는지 찾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프린터 주인한테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보내서 프린팅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팅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3D 프린터라는 게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더 빠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러시아에 가서 우주인 훈련을 받았죠. 2008년도에 1년 동안 받았는데 제가 귀국해서 어떤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 우주인 데려갔다가 한국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랑 우리 대한민국의 경계선상에 1년 동안 계속 위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 간의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인들이 거기 저희가 훈련받던 러시아의 스타시티에 가보면 뭐 발에 차이는 게 우주인입니다. 예, 다들 우주인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우주에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낭만적인 얘기인데 저 우주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 보면은 국가 간의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보이는 경계라고는 육지와 바다 사이 경계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어때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것도 밤만 사실이에요. 낮에는 정말 저렇게 보여요. 근데 밤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은 정말 국가 간의 경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어떤 나라는 불을 밝힐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불을 밝힐 수가 없고 국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우주인이 했던 얘기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지구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돼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뭔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은 얘기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이 국가 간의 경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한테 쉽사리 무언가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수많은 국민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권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정부도. 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구도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한국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쪽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정책이 제대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국익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게 올곧게 딱 잡혀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주인 하면서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우리 나로호 발사하는 걸 뭐 지근거리에서 보면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저만이 아니라 거기 같이 인발부되어 있던 모든 과학자들, 뭐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과학교 정책 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책기획부라는 곳에서 한 2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책 쪽에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때는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때는 인지과학이라는 걸 전공했거든요. 인공지능 관련된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는 삼성의 종합기술원이라는 데 가서 연구원으로서 그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우주인 선발돼서 갔다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에 막 지원을 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장학금도 안 주고 했는데 한 곳에서 합격이랑 장학금을 같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바로 그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이건 유엔에 가서 우리 자랑스러운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케네디 스쿨 학생들 데리고 가서 회의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저 좀 날씬하죠. 예, 저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이 방송하는 기간 동안 제가 살을 빼서 저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는 여기였어요. 여러분 혹시 싱귤러리티 대학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한 명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뭐 실리콘밸리여서 아니면은 저 학교가 나사 연구소 바로 옆에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막 보여줬어요.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기술들이 뭔지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게 가까운 미래에 뭔가 세상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낼 것이라고 전망되는 것.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네? 미래학자들이 얘기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가서 창업하세요 이러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깜깜한 방 안에서 앞으로 가보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안 부딪혀. 괜찮아. 근데 사실 직접 가는 사람은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싱귤러리티 대학에서 보여줬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1m 앞, 2m 앞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렇게 변하겠다. 미래가 이렇게 변할 테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기술을 갖고 이런 시장에 가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 뭐 취업 이런 것에 다 몰두한다고 사람 모두 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도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해요, 사실.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알아내건 아니면 누군가 그것을 보여주건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이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T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다를 풀어냈는데 그 비단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미 막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과감하게 틀릴 수도 있죠. 예. 근데 과감하게 앞을 좀 전망해보고 미래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야말로 수다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풀어낼 수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거 제안해 주셨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흔쾌히 여기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앉으시죠. 전혀 예상치 않게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좀 약속을 하시네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주복을 입었을 때 정도로 살을 빼보겠다. 예. 한번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고요. 요즘 이렇게 다 이렇게 재가면서 보시는 거 아시죠? 예. 1회에서 2회, 3회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3개월, 약속을 하셨으니까. 3개월 안에 한번 빼보려고 예. 해보겠습니다. 신문에 헤드라인 잡힙니다. 3개월 안에 고산 이제 그 우주인 시대로 살을 빼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오늘 정말 예상치 않게 두 분 패널을 모셨는데 한 분은 정말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CEO 모델, 그렇죠?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의 CEO까지 오르신 모델이고, 한 분은 우주는 못 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우주를 날아다니는 창업형 또 대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다른 시각으로 현상을 보신다면 이 수다는 정말 수다발이 한창 붙어도 붙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뭐 질문일 수도 있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 세대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는 어땠었냐면 제 생각에 제 이론이에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틀려도 된다 그랬어요. 네. 네. 그때는 뭐였냐면은 아주 거대한 문제가 밖에서 주어졌어요. 풀어야 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됐었어요. 경제 발전 이룩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선배들은 민주화 해냈어야 돼. 막 그랬어요. 그런 거대한 담론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헷갈리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문제를 규정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전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네.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다시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젊은 이들을 보면서 많이 들어요. 뭐 제가 특히나 창업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 예, 느끼시나요? 막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뀌어지고 있고 자꾸 더 바뀌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너 왜 못해 막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만 더 지나면 이 과정이 다음 세대의 어떤 특이한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 같은 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산 대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그 희망의 끈을 아직도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이 수다를 통해서 우리 두 분 패널 이희성 대표님과 우리 고산 대표님의 지혜를 우리 젊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